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서경목입니다. 제가 무슨 아침 조찬 모임에 또 강의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 교회에 와서 강의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영적으로 다 축복받으신 분들 앞에서 감히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공이 이제 재활의학을 전공을 했고요. 32년 동안 중앙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교실을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 이후에 쭉 이제 근무를 하다가 3년 전에 은퇴를 하고 정년 은퇴를 하고요. 지금 이제 서울 부민병원에 이제 스포츠 재활센터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동네는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컸던 동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겨운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 동대문 을지로 5가에서 7가까지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도 여기 있었고요.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선친이 요 을지로 7가에 있는 서병준 산부인과라고 했던 그 병원을 갔다가 저희 아버님 병원이셨습니다. 제가 그 큰 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100살 청춘 현실로 다가온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관심들이 많으시죠? 이게 참 점점 이제 세월이 갈수록 여명이 늘어나고 또 건강에 대해서 오래 살게 되시고, 또 오래 사는데 너무 병에 또 이렇게 병이 들어서 10년, 20년 동안 병실에 누워 있거나 또 아파서 약을 많이 먹거나 수술을 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있는 것보다 우리가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갖다가 어떻게 유지를 하면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요새 이제 인터넷 이제 보고 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별의별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카더라 통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하면 좋다더라, 저거 하면 좋다더라, 이거 먹으면 참 좋다더라. 근데 그거는 의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또 그런 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동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evidence based medicine, 그러니까 확실하게 검증이 되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요, 건강의 정의를 갖다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몸에 불편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녕 상태를 말한다. 그냥 단순히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처럼 이런 커뮤니티, 교회라는 큰 커뮤니티 안에서 같이 모여서 사회적으로도 편안한 마음을 갖는 그런 안녕 상태가 건강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세, 90세가 되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점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전거 타시는 분도 있고, 마라톤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최근에 나온 이제 의학 논문에 운동이 과연 어떤 효과를 낼 것이냐, 또 어떤 아주 몇몇 논문은 운동을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99% 이상의 논문들이 운동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을 갖다 분명히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중국의 진시 황제이십니다. 중국을 통일했고 만리장성을 만드셨고, 또 정말로 오래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신하들을 갖다가 전 세계로 파견을 해서 불로초를 구해봐라 했지만 결국 돌아가신 나이는 49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돈이 없으셨겠어요? 그 제일 좋은 것만 먹고 또 제일 좋은 환경에서
물론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많이 계셨겠지만, 그래서 정확한 어떤 사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정말 산의 진미의 좋은 그 고칼로리의 음식을 맛있게 드셨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돌아가신 거는 심혈관 질환이나 또 하나의 어떤 사료는 어떤 신하가 이게 불로장생의 약이다 하고 가져오신 수은 중독에 돌아가셨다는 그런 어떤 사료의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50도 못 돼서 49에 돌아가신 그 기록은 있습니다. 운동하셨을까요? 운동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앉아서 명령만 내리시고 뭐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세기의 의학은 지금 최근에 와서 의학적으로 노화 방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종편 방송에 보면 야 노화 방지를 위해서 뭐 어떤 약을 먹어라 뭐 어떤 많은데 정말 지금 세계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어떤 에이징 나이 먹어가 이게 자연적인 거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의학적으로 싸움이 시작됐다. The war on aging has begun 해서 싸움이 일단 그 나이와의 싸움이 시작됐다 하는 겁니다. 2000년도 초반에 우리 몸의 그 진, 그러니까 염색체들이 다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동물 복제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죠? 그때 뭐 아주 센세이셔널했죠. 죽은 동물의 그거를 진을 떼가지고 복제를 해가지고 동물을 만들어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부호들이 자기가 키우던 개를 복제를 하고 또 낙타를 갖다가 복제를 하고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벌써 의사들은 인간도 복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쪽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사의 입장으로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다 해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심각한 ethical problem, 그러니까 어떤 그 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파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아직 그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30년, 50년 뒤에는 어떤 지인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건 좀 우습습니다만 조작을 하고 또 치료 목적으로서 지인을 갖다가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그 어떤 생명이 점점 수명이 길어질 것이다 하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이제 제가 대충 보면 보통 60 넘으신 것 같은데요. 저하고 비슷하거나 좀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지금 2025년 기준으로 남자의 평균 그 여명이 지금 80세에 가까워져 있고요. 여성은 80대 중반으로 벌써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사는 것이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은 그거보다 10년 정도 더 당겨집니다. 그 10년 정도는 내가 어디가 아프든지 또 못 움직인다든지 병 속에서 눕는다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아픈 기간을 가급적이면 좀 줄여보자. 그런 얘기 많죠. 9988 뭐 이렇게 하는 얘기도요. 예.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이제 어떤 그 생명의 여명을 끝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런 의학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또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타임즈에 Is there a key to remaining forever young?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젊게 쭉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느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제가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재활의학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라스베가스에 한 3년 동안 계속 가보니까 갈 때마다 의사들이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한 일주일 동안 이 컨퍼런스를 하는데 어떤 약이 어떤 약을 사용, 어떤 검사를 한다. 또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 있다. 수술도 최신 기법은 어떠다. 또 코스메틱, 또 리주베네이션의 어떤 테크닉이 어떤 것이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에이징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치료가 amenable to treatment, 치료가 가능한 어떤 질환으로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돈도 많이 이제 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슨 중에 하나가 엑서사이즈입니다. 운동입니다. 안 돌아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을 보면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05년도, 그러니까 지금 20년 전이죠. 10%가 안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 한 5년 정도 되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25%가 넘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은 벌써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내가 65세다. 그러면 앞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이 약 13.8년인데 앞으로 5년 뒤에 65세인 경우에는 17년 가량을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성은 지금 나이로 보면 남성은 80대, 하여튼 70대 후반까지 살 수 있는 거고요. 여성은 80대 중반까지 살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나이는 그거보다 한 10년 정도 빼면 됩니다. 관절염이 있어 잘 못 걸어. 또 쉽게 심한 것은 내가 암에 걸렸는데 요새 또 최신 기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목숨은 살려놨는데 영역만 길어지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병원에 이제 지금도 병원에 있습니다만 중환자실에 가보면 콧줄, 호흡기 다 링거 다 달고 있는데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 행복하다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갖다가 하지? 빨리 주님 곁으로 가지? 하는 다 표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내가 내 스스로 내 건강을 판단하거나 할 정도가 못 되면 아무것도 달지 말아라. 누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호흡이 좀 안 좋으시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보니까 폐렴이 오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 동료 이제 호흡기 내과에서 뚫자, 호흡기 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삼형제인데 모여서 아버님 유지가 아무것도 달지 마라. 편안하게 가고 싶다. 했던 게 유지였기 때문에 안 달았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편안하게 돌아가셨는데 두고두고 마음에는 남습니다. 이거를 꽂고 했으면 5년, 10년도 갔을 텐데 하는. 예?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중환자실에서 5년, 10년 동안 계신다고 하면 그 가족들의 갈등과 경제적인 부담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시무시할 겁니다. 1년에 몇 억은 그냥 휙휙 날아갑니다. 그래서 요새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저도 썼고 저희 집사람도 썼고 제 주위 친구들한테 해서 내가 내 건강을 이제 더 결정을 못하게 될 때는 아무것도 달지 마라 하는 여명중단 그런 그거를 가까운 어떤 보건소라든지 큰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쓰시면 그런 패스를 갖다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카더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슨, 근거 중심의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 그다음에 식사, 그다음에 약물 사용이라는 것은 물음표를 했죠. 지금 계속적으로 의학적으로, 양리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생명을 늘리는 그런 약은 아직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시니어의 어르신들의 어떤 신체적 활동과 건강에 보면 내가 어떤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뭐 어떤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또 내가 디펜던시, 내가 스스로 혼자 잘 움직이냐 못 움직이냐,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가 주관적으로 신체적 활동을 늘림으로써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보면 활동성이 좋은 시니어들이 비활동성 시니어보다 훨씬 오래 살고 사망률도 훨씬 줄다. 보시면 비활동성 시니어가 활동성 시니어보다 사망률이 2배는 높다. 이렇게 지금 논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사용하라, 아니면 잃어버린다. 걸어라, 눕는 순간 죽는다 하는 그런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이런 시니어들, 어르신들에게 효과적인 질병 예방 및 치료의 한 방법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이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얻는 이점들을 갖다가 보면요, 일단 운동을 통해서 보면 인디펜던시, 그러니까 의존성이 이제 본인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기능적인 그런 능력이 증가되고요. 그다음에 식욕이 좋아지고 또 영양학적으로 좋아지고 또 장 운동이 좋아지고 또 잘 주무실 수 있고 또 어떤 기분이 좀 좋아지고 또 면역 기능도 활성화되고 또 어떤 비만도 예방이 되고 타입 2 다이아베티스, 그러니까 후천성 당뇨병도 예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캔서, 암의 예방도 될 수 있고 또 아스라이티스, 그러니까 관절염도 예방이 가능하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반 정도는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아파, 허리가 아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진료할 때 선생님 운동해야 돼요. 나 아파서 운동할 때 아파 죽겠어요. 그럼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소위 얘기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관절이 변형이 오고 정말 이렇게 하는데도 운동을 갖다 해야 되냐,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운동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이트 베어링 엑서사이즈, 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관절에 부담이 덜한 수중 운동을 한다든지 또 자전거를 갖다가 페달링을 돌린다든지 가벼운 어떤 아령 같은 거 가지고 관절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운동은 좀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그래요, 좀 운동해야지, 그리고 막 그 다음 날부터 막 열심히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내가 한 달, 2달, 석 달 이렇게 어떤 그 기간을 정해놓고 오늘은 내가 이 만보계 같은 걸 가지고 오늘은 한 일주일 동안 한 5,000번만 걸을게, 씩씩하게 한번 걸어볼게, 숨찰 정도로. 괜찮은데 한 일주일 걸으니까 다 기분이 좋은데, 그럼 한 2주 뒤부터는 조금 또 느리고, 그래서 스타트는 적게 아주 낮은 강도로 시작을 하지만 또 서서히 증가하는 이런 것이 이제 꼭 필요합니다. 갑자기 확 운동을 하고 싶어 해서 갑자기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젊은이도 그렇지만 운동할 때 피곤함을 느끼느냐 마느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픈데도 피곤한데도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더 해보자. 그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피곤하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최대 능력의 50% 이상의 운동을 지속하게 되면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 계속 더 하게 되면 운동을 할 수 없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2차적인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피곤함과 나와 싸워보자,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전문적으로 이제 지도를 하고 있는 그 한국 대표 선수들도 계속 체크하는 것이 운동만 푸시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하고 경기하고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수들이 롱런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트 스포츠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88 올림픽을 통해서 진짜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에 대열에 들어섰거든요. 근데 그동안 엘리트 스포츠라는 게 뭐냐면 모아놓고 공부도 안 시키고 먹고 재우고 운동시키고 막 푸시 해가지고 반짝하고 끝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진천 선수촌, 이제 태릉 선수촌은 없어졌습니다만 선수들한테 충분한 휴식, 충분한 그 영양, 그다음에 정신적인 멘탈 트레이닝, 그다음에 자기 운동 이외의 어떤 그 피지컬 그 어떤 향상을 위해서 기본적인 체력 관리,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탑 10에 이제 들어가 있죠. 네. 어떤 올림픽에서도 저희 나라가 지금 탑 10 안에 항상 지금 한 20년 동안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 집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틀린 얘기가, 리오 올림픽에 그 금메달을 2개 받은 양궁의 장혜진 선수가 제 며느리입니다. 예. 근데 아까 조금 뭐 착오가 있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체육회 의무위원회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올림픽 쫓아다니면서 이제 선수들 관리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잘 놀았죠.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야, 서 교수 어디 갔어? 그러면 걔 올림픽 또 갔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30년 동안 대학에 있으면서 잘 스포츠하고 연관이 되면서 했습니다. 운동 처방에서 뭐 꼭 의사들이 무슨 처방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흥미 유발입니다. 그래, 내가 운동을 해야지 하고 내가 혼자 그냥 열심히 하면 오래 못해요. 내가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거 하나의 어떤 예가, 핀란드라는 나라에서 이 시니어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어떤 그 자기 커뮤니티에서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갖다가 하루에 1시간씩 해라. 일주일에 5일 이상은 해라. 그럼 공짜로 해줄게. 그리고 5년 뒤에 그 결과를 갖다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링하다,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운동을 하는 건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걸 의무적으로 가가지고 뭐 이렇게 걷고 뭐 웨이트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핀란드 정부에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 그래, 동네 골프장, 퍼블릭 골프 코스에 가서 카트를 끌고 일주일에 1번이나 2번씩 9홀을 걸어서 돌아라. 친구들하고 같이. 재밌거든요. 그래서 또 5년 뒤에 팔로우업 했더니 혈당도 낮아지고 체중도 줄어들고 전체적인 그 혈액 그 프로파일들이 좋아졌다 하는 보고서가 레포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교회 커뮤니티에서 어떤 이런 시니어 학교라고 그러죠. 모여서 같이 뭐 댄스도 하시고 또 가볍게 트레킹도 하시고 또 같이 뭐 산보도 가시고 모여서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식사도 하시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모여서 재미가 있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돈이 많고 적은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일단 흥미 유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갖다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운동의 효과는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운동하는 것보다 운동을 이제 해야지 하고 했던 그런 어떤 전체적인 낮은 체력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서히 또 오랫동안 하는 것이 훨씬 좋은 효과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운동을 안 하셨으면 관심을 갖고 많이 걸으시고 대신 피곤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점점 늘려가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운동 시기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는 응급 상황은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하트, 심장은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맥박이라고 하죠. 맥박. 하트가 한 번씩 콱콱콱콱 짜주는 이렇게 해서 보면 펄스 레이트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최대 허용 운동 심박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220 빼기 자기 나이. 내가 7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50회 이상의 펄스 레이트가 뛰면 조금 위험하다.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하면. 야, 그러면 이걸 매번 뭐 운동할 때마다 이렇게 짚고 다녀?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같이 운동을 갖다가 무슨 걷는다. 아니면 높지 않은 산을 이렇게 걷는다 했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숨이 너무 차면 얘기를 못해요. 그죠? 헉헉대는데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그거는 자기가 벌써 오버로딩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살 하면서도 그래도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페이스가 가장 좋은 페이스의 운동 정도라고 합니다. 지구력 훈련을 할 때요. 그래서 걸을 때도 좀 힘차게 걷는데 옆에 동료나 친구가 있으면 그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좀 헉헉대더라도 근데 숨이 정말 차면요 이야기 못해요.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운동할 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허트레이트를 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2000년도, 2010년도까지 미국 아메리칸 소사이티 오브 스포츠 메디슨이라고 하는 그룹에서요. 일주일에 3번 정도, 그러니까 하루 건너서 운동을 갖다가 하라고 지침서가 나왔는데요. 5년 전에 2015년도에, 2020년도에 새로운 지침이 나왔습니다. 매일 운동해라. 매일 운동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 운동 강도를 조절을 갖다가 하시면서 우리가 만보 그런 얘기 언론에서 많이 하루에 한 10,000보 정도는 걸어라. 만보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보 걷기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병원에서 하루 종일 근무할 때는 어떤 때는 1,000보도 안 걸어요.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료하면서도 제가 수시로 스쿼트도 하고 체조도 하고 팔굽혀 펴기도 이렇게 하려고. 저도 이제 내일 모레 70이기 때문에 좀 이따 말씀드리게 자연적으로 근육이 이제 슬슬 빠지더라고요. 심각하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죠.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숨이 좀 찰 정도지만 옆에 동료나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지구력 훈련을 갖다 계속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비슷한 낮은 강도의 긴 기간 운동이 높은 강도의 적은 기간 운동 효과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운동을 해야지 그러면 막 어떤 웨이트리프팅을 갖다 한다. 남자분들 또 남자 시니어들 체력관 가보면 무거운 걸로 끙끙대면서 하죠. 근데 운동의 어떤 기본에요. 많은 무게를 들고 적은 횟수를 갖다가 하면 근육이 커집니다.
근데 가벼운 무게로 빠르게 이렇게 하면 근육은 커지지 않지만 근육의 어떤 퀄리티는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를 될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을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무게를 웨이트를 한다든지 너무 저항 운동을 심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 웨이트를 한다 그러면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자기가 한 번에 20번, 만약 벤치 프레스를 한다 그럼 내가 한 20개 정도의 할 수 있는 무게를 가지고 좀 빠르게 또 위로 아래로 팔굽혀 펴기도, 팔굽혀 펴기가 발을 갖다가 이렇게 대고 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무릎을 대고 하시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내가 20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로 자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고 2021년도에 나온 그 페이퍼인데요. 굉장히 재미난 그 페이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사시는 그런 그 너싱 홈에서 한 그룹은 운동을 시키고 한 그룹은 운동을 안 시키고 세상에서 좋다는 비타민제, 약물제 이렇게 해서 그걸 투여를 했어요. 그래서 엑서사이즈 그룹하고 논 엑서사이즈 그룹하고 보니까 머슬 스트렝스, 그냥 근력의 어떤 파워를 보니까 운동을 시킨 그 그룹은 113%가 늘었는데 약을 먹인 그룹은 3%밖에 늘지 않았고요. 게이트 벨로시티, 걸음걸이의 속도를 보니까 운동을 시킨 그룹은 안 했을 때보다 12%가 늘어났는데 약만 먹이고 운동하는 그룹은 오히려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테어 클라이밍 파워, 계단으로 내리는 그 파워를 봤더니 운동하신 그룹은 28%, 약을 먹였던 그룹은 4%밖에 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허벅지 둘레의 어떤 그 볼륨을 보니까 운동한 그룹이 늘어났고 그렇지 않은 그룹은 오히려 줄었어요. 결론은 뭐냐면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 영양제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영양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운동이 최고다. 네. 여러분들 자녀분들 이제 어버이날 다가오면 어머니 이 약 좋아요. 이거 자 드셔보세요. 이 보약이에요.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운동밖에 없습니다. 잘 드시고 우리가 프로테인, 카보하이드레이트, 리피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류, 요새 별의별 다이어트 방법도 많은데 골고루 맛있게, 대신 한꺼번에 많이 잡수지 말고 4끼도 좋고 5끼도 갈라서 이렇게 잡수셔라. 그리고 운동하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맥시멈 허트 레이트 220에서 자기 나이만큼 빼서 그거의 60 내지 70% 정도의 강도로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정도는 매일 운동하시라. 이것이 미국 스포츠의학회, 한국 스포츠의학회의 지침사항입니다. 그래서 운동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sarcopenia, 최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sarcopenia 자연근 감소증입니다. 한 20년 전에만, 20년 전은 아니죠. 제가 어릴 때 10대 이럴 때 보면 요 동대문 시장, 을지로 7가, 지금 없어졌던 계림극장, 제가 그 서울사대부속 초등학교 을지로 5가 있던 거길 다녔거든요. 거길 매일 걸어서 했는데 그때 보면 지팡이 짚고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 동요도 있지만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물론 보이긴 하지만 그때보다 훨씬 많은 분이 줄었어요. 그건 뭐냐면 골다공증 때문에 그랬습니다. 골다공증이 뭐냐면 뼈에 실질들이 이제 점점 노화가 되면서 빠지면서 주저앉는 거죠. 주저앉으면서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골다공증에 대한 약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영양도 좋아지시고 또 척추 주위의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 이제 의료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TV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 따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새 이렇게 보면 시내 나가 보면 지팡이 짚고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아버지들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제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sarcopenia, 자연근 감소증입니다. 근육이 그냥 술술술술 나이 먹으면서 빠져요. 저도 죄송합니다. 대중목욕탕 가보면 젊은 아이들은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습니다만 뒤태가 이쁘죠. 엉덩이가 빵 올라오고 허벅지도 두껍고 뭐 이렇게 하지만 노인들, 어르신들 뭐 70, 80대 되신 어르신 보면 엉덩이가 주름이 쭉쭉쭉쭉 가 있고 뭐 걷는 것도 좀 그게 자연적인 거지만 예방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운동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래서 sarcopenia라고 자연근 감소증이 여기 계신 분들 본인 스스로 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 맞아 내가 자꾸만 근육이 빠지고 힘이 빠지는 것 같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의학계에서 어떤 약을 개발하고 어떤 거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까 얘기한 근거 중심의 의학에서는 그런 약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편에서 어떻습니까? 뭐 산양류가 좋다, 고프로테인 막 나오잖아요. 물론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해서 그걸 너무 과량 복용한다든지 이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방법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하지 않게 지속적인 운동을 갖다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근거 중심의 의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sarcopenia 정의를 보면 근골격계의 어떤 머슬 매스와 근력이 나이가 들므로써 점점 줄거나 없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단순한 노화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근육 감소를 갖다 뜻한다. 그래서 지금 의학계에서는 어떤 그 제리아트릭 메디신, 그러니까 노인의학에서 가장 지금 포커싱이 돼 있고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sarcopenia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벌떡벌떡 잘 일어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집에서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의자에 앉으셔서 내가 쉽게 일어날 한 10개 정도를 갖다가 쉽게 일어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아직 하지 근력은 그냥 잘 유지되고 있다. 근데 진료실에 오시는 이제 시니어들 이렇게 보시면 앉으셨다가 이제 그 침대로 가서 제가 피지컬 체크하기 위해서 저쪽으로 좀 옮겨 보실까요? 그럼 혼자 못 일어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은 제 머릿속엔 이분은 굉장히 심각한 근육 손실이 있구나. 통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근육 손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걷는 속도도 굉장히 이제 나이가 들면 걷는 속도가 굉장히는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좀 느려집니다. 여러 가지 팩터가 있을 수 있죠. 밸런스가 균형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다리 하체 근력이 떨어져서 이걸 바닥을 미는 힘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보이는 비전이 조금 안 좋아서 조금 겁을 내서 이렇게 못하는 경우. 그래서 1초에 보시면 계단 오르기를 10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는 것이 쉽냐 어렵냐, 또 내가 넘어졌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 넘어져, 또 의자에서 일어나기를 잘할 수 있느냐, 또 자기 집 방 끝에서 방 시작해서 끝까지 잘 걸을 수 있느냐, 4.5km 정도
제가 3살 난 이제 손자가 있는데 처음에는 버쩍버쩍 잘 듣겠는데 제가 이제 10kg가 넘어가니까 어유 이렇게 들으려니까 이게 무거워요. 잘 들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학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자에서 짚지 않고 자기 다리 힘으로만 일어날 수 있느냐. 내가 많이 힘들어. 그러면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뭐 간단하면 10kg 이상 뭐 그립 스트렝 병원에 오면 이렇게 악력 재는 그 기구가 있는데 그 시니어들 보면 자기 힘 자랑한다고 일부러 꽉 잡으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손이 좀 작기 때문에 큰 손을 꽉 잡으면 좀 아파요. 그래서 하여튼 악수할 때 악력을 갖다가 어떻게 보는지. 그다음에 여기는 게이 스피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똑딱 하는 동안에 1.0m, 1m를 못 간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연근간 감소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인자들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 지금 필요한 약이 무엇이 있느냐, 어떻게 운동을 시킬 거냐, 또 영양학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효과적인 방법은 운동밖에 없고 필요한 영양제라든지 약물 중에 아직 근거가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편에 나오는 무슨 뭐 산양류가 어떻고 뭐 마시는 게 프로테인 뭐 무슨 파우더가 어떻고 하는데 정말 근거도 없이 조금은 뭐 기분적으로나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직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비타민 D라는 그 물질이 우리나라 자연적으로도 생기죠. 햇빛을 많이 쏘이면 몸 스스로 비타민 D가 생성이 된다고 하는데 한국 여자분들 햇빛 가린다고 막 쓰고 뭐 바르고 뭐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비타민 D가 충분히 생성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중에 비타민 D를 좀 잡수시는 것도 좋다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조금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들이 자꾸만 들어가면서 이것도 병이죠. 파킨슨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50대 후반 60대가 들어감으로써 우리 뇌에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이 그 모듈레이션을 갖다 하게 되는데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의 어떤 레귤레이션 이것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고갈이 되고 함으로써 이 몸의 컨트롤을 갖다가 하는 것이 많이 떨어진다. 그 대표적인 게 파킨슨입니다. 제 주위에도 있고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한 2, 3년 전부터 이런 증상을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손이 약간 떨리고 그다음에 걸음걸이도 이제 좀 떨어지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가면 같은 표정이 별로 없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좀 구부정하고 근육이 굉장히 뻣뻣해집니다. 팔 움직임이 감소가 되고요. 그래서 이 진단을 갖다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한 게 한번 걸어 보시죠. 그러면 걷는 패턴이 그러면 검사 이제 객관적인 이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 브레인 MRI도 찍고 피 검사도 하고 뭐 이렇게. 근데 요새 이 파킨슨에 대한 치료 약물들은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고 대중적인 그 증상을 조금 지연시키거나 증상을 치료할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약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물을 사용하면서
그 병의 진행을 좀 늦춘다든지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보인다고 하면 병원에 뭐 신경과라든지 재활의학과라든지 가가지고 검사를 하시고 약물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파킨슨 환자한테도 엑서사이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팩터가 됩니다. 선생님 나 이렇게 창피해서 못 나가. 그럼에도 나가야 됩니다. 그런 말 있죠. 병은 남한테 자랑해야지 치료가 되지 자꾸만 숨기면 숨길수록 치료가 안 된다고 하니까 나 이래. 그러니까 운동해야 돼. 그만큼 운동이 모든 질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 이 장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죠? 네. 그래서 이탈리아의 그 사르디니아인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사냐? 또 일본의 오키나와에 계신 시니어들이 왜 100세 넘는 그런 인원들이 많이 생기냐? 그걸 전 세계적으로 연구한 그런 페이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00년도에 들어서 이런 스타디를 갖다 한 적이 있는데요. 백세인의 특징을 갖다가 쭉 열거한 그런 페이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채소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바로 먹는 것보다 물에 데쳐서 그러면 채소에 묻어있던 나쁜 뭐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익히는 게 아니라 슬쩍 데쳐서 예? 그렇게 해서 나물 형태로 많이 먹더라. 그 다음에 고기 중에서도 뭐 소고기, 닭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많이 먹더라. 근데 돼지고기를 구워서 먹는 것보다 삶아서 많이 먹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이요, 이 전통 음식들, 돼지 수육, 네? 그래서 돼지고기를 이렇게 삶아서 잘 이렇게 해서 편을 떠서 야채하고 이렇게 먹는 거 굉장히 좋은 그런 식음료 습관이고 좋은 프로테인을 갖다가 섭취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격은 어떤가 하고 이제 분석을 한 게 있는데요. 굉장히 낙관적이세요. 태평스럽고 낙관적인 경우가 많다. 근데 자기의 어떤 이익이 걸렸을 때는 양보를 안 하셨대요. 그냥 이익이 딱 걸렸을 때는 결코 이익과 관련된 일에서는 태평하거나 느긋하지 않았다. 또 고집이 좀 세신 그런 어르신이 있었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챙겼고, 예? 그러니까 운동하고 먹는 거 조심하고 또 불만이 있을 때는 내가 참지, 내가 참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한테도 뭐라 그러고 아들한테도 뭐라 그러고 터트리고 싹 풀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화병이라는 거 있었죠. 며느리들 들고 화병 있고 했는데 화병이라는 것이요 전 세계적으로 그 의료 코드에 올라갔어요. 정신과의 뭡니까 질병 코드에 화병이 한글로 화병이라고 영어로 화병이 들어 올라가 있어요. 그건 뭐냐? 계속 참아서 그래요, 그죠? 네. 참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정말 이거 아니다 싶으면 같이 싸우고 화도 내시고 주의도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슴에 묻어두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잘 모이시고 또 사교적이고 그런 적극적인 성격들을 갖다 많이 갖고 계시더라. 다 좋은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백세인의 라이프를 72명을 조사해봤더니 일단 잘 주무세요. 하루에 8시간, 9시간 정도는 주무시는데 6시에 기상해서 9시에 좀 빨리 주무시는 것 같아요. 낮잠을 주무시냐 안 주무시냐? 낮잠을 주무시는 분도 54% 있고 술을 잡수시는 분들도 일주일에 2, 3회 정도 잡수시는 분이 한 5분의 1 정도에서는 그럴 수 있고 담배 피시는 분도 약 한 15% 정도에서 계시더라는 얘기죠. 재미난 것은 보약 먹은 적은 없다.
혹시 여기 뭐 한의사 선생님, 한약방에 계시는 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죠. 보약 먹어서 오래 사는 분들은 안 계시더라. 그 다음에 글자를 아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할머니 정도는 학교도 못 가신 분들도 있고 했지만 교육을 못 받아도 글자 아는 백성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재미난 것은 종교를 가지신 백세인이 반수가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축복받은 이런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장에 가장 문제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60대 후반을 가다 보니까 뭐 혈압도 좀 높아지고 당도 좀 높아지고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후배들이 그냥 잡수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도 아스피린, 스타틴이라고 해서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약이거든요. 스타틴, 또 안티하이퍼텐시브 드럭, 고혈압 약 이거를 이제 복용을 합니다. 아이, 나 약 정말 싫어. 안 먹어도 되지. 하고 버티다 보면 이 혈관의 어떤 그 플렉시빌리티, 그러니까 유연성이 나이 들면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운동을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한테 잘 상의를 해서 이건 좀 잡수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잡수시는 거 그런 문제 없습니다. 약들이 요새는 좋아져 가지고 약에 대한 부작용이 이렇게 크지 뭐 거의 없습니다. 잡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혈압을 나이 들어서 너무 많이 떨어뜨리는 것도 오히려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큘레이션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그 남자 성인의 정상 평균이 120에 80으로 지금 의학계에선 돼 있지만 65세에 있는 70세 가까운 그 이상의 경우에는 위에 수축기 혈압이 140 정도까지를 갖다 보시면 됩니다. 140에 90 정도 그렇게 해서 잘 유지가 되면 됩니다. 혈압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루에도 혈압은 계속 변합니다. 내가 잘 때,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긴장할 때, 또 막 싸울 때 하루에 그 혈압이 80에서 100 정도가 움직입니다. 근데 내 평균 혈압이 140이었다고 그러면 내가 흥분하고 그렇게 하면 200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터집니다. 그래서 혈압을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신 혈압이 좀 높다고 해서 증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뇨도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10년, 20년 되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신경염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이제 컨트롤 갖다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약을 갖다 사용을 함으로써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심혈관 질환을 어떤 문제를 80% 정도는 예방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 중에 오늘 뭐 그 다 얘기하면 뭐 끝도 한도 없고요. 그래도 근거 있는 콩 굉장히 좋죠. 호두. 그러니까 뭐 저 간식 드실 때 뭐 나온 그 기존에 나온 뭐 빵, 뭐 비스켓 이런 거 잡수지 말고 호두, 땅콩 이런 견과류 같은 거 이렇게 중간중간 좀 잡수시는 거 굉장히 좋다고 돼 있고요. 또 바닷고기 중에서 연어 계속 좋다는 이야기는 나오죠. 그다음에 과일 중에서는 사과, 뭐 이런 것들이 근거 있는 가장 좋다. 사과 같은 경우는 껍질째 먹는 것이 굉장히 좋다. 네, 이런 얘기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수명을 연장하는 비결을 갖다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규칙적인 운동 굉장히 중요하죠. 일주일에 적어도 3일. 근데 최근에는 일주일 내내 하라는 얘기입니다. 30분 정도만 매일 해도 건강 수명을 몇 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운동은 젊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명약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너무 편안하면 뭐라 그럴까요? 좀 레이지해지죠. 예. 너무 좋아 뭐 그런 것보다 약간 긴장하고 약간 스트레스 있는 것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적당한 고부 간의 갈등도 좀 있고 자식 간에 새끼고 어떡할까요 하면서 약간 어떻게 해줄까 하는 이런 자꾸만 어떤 적당한 스트레스는 좋다 하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사는 게,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서울 사는 분들보다 똑같은 조건이라 그러면 공기 좋은데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다. 그다음에 너무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이런 경우도 건강에 좋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최소한의 어떤 주변 할 수 있는, 뭐 많은 부자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경제력은 노인들도 갖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건강에 좋은 음식을 가려 먹기 중요하죠. 저도 40대, 50대에는 뭐 치킨 시켜다 먹고 콜라 먹고 뭐 진짜 지금도 먹고는 싶은데 가급적이면 좀 억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막 뭐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자기 자신에 도전하기. 정신 건강이 신체 건강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런 교회란 커뮤니티를 통해서 같이 교류하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어떤 걱정이라든지 스트레스가 있으면 상대방한테 얘기하고 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생활을 즐기기. 이 건강한 대인관계, 장수에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를 가진 사람이 무신론자보다 평균 7년 더 장수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한 100편 이상의 어떤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축복받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식사량도 스스로 나이 들면서 자연적으로 좀 줄어요. 그죠? 왜냐하면 피부 뭐 다 이렇게 쭈그러드는 것처럼 위 자체도 좀 쭈그러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못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서 한 10% 정도 줄여서 또 이 밥 공기를 갖다가 조금 뭐 한 3분의 1 줄여서 이렇게 잡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고 있는데 미중년, 미노년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내뿜는 마력의 요체는 세월입니다. 젊은이들이 뭐 멋있게 생기고 똑똑하고 하지만 어떤 경륜과 경험과 그 삶의 어떤 그 퀄리티는 여러분들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주름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당당하면 되고 주름이 멋있으면 좋습니다. 또 배가 좀 나오고 다리가 좀 짧으면 어떻습니까? 저처럼 당당하면 됩니다. 또 품격이 있는 따스함, 또 권위를 살짝 위반하는 귀여움, 또 거기에 유머 감각까지 가지면 더 멋있는 미중년, 미노년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